안녕하세요. 한겨레 권호성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이 한국 사회를 덮쳤습니다. 이번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이번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내 가족의 일처럼 슬픈 마음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한겨레 담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정신과 청근하 교수님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게 돼서 좀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반가운 마음으로 안부를 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일상에서 복귀를 해서 일을 잘 하다가도 또 진료하러 찾아오는, 교복 입고 찾아오는 청소년 환자들 보면 자꾸 울컥거려지고, 길거리 지나고 운전을 하다가도 삼삼오오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지나가는 우리 그 학생들 보면요, 눈물이 고이고, 하여튼 경미한 우울증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에도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닌 경우에.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지금 상태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간간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단원고등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단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단원고등학교의 회복은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어떤 큰 재해가 있을 때 그 사고 당사자, 희생자, 유가족, 직간접적으로 어쨌거나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분들만 사실은 외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고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들, 또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던 교사들, 구조 과정을 지켜봤던 그렇지만 결국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 모든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직간접적인 어떤 외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럴 때 가장 그래도 그 희생자들과 가장 인접해 있는 가까운 사이인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말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을 느끼고, 또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붕괴되는 건 아닐까, 우리 학교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뭐 이렇게 채팅하고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학교가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라는 공동체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이고, 같은 고통을 겪은,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울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그 학교 내에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회복을 겪어서 그 학교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과정으로 가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 분들은 혹시 너무 학교가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사실 이제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돌아와야 할 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서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빨리 개별적으로 알아서 그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단원고등학교가
회복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덧붙이자면 아이들에게 사실은 그 회복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비로소 공동체 내에서 빛을 발합니다. 서로 위로받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성의 힘을 다시 재개하게 도와주는 것은 감정적으로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를 받을 때거든요. 그게 혼자 있을 때는 감정의 동요가 쉽사리 진정이 안 돼요. 근데 함께 있을 때 진정이 되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면서 회복력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성의 힘도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그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학교 회복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걱정되는 게 이제 생존 학생들, 친구들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생존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친구 대신에 죽었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친구 손을 붙잡고 나왔었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왜 나만 살아남았다고 혹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또는 내가 죽고 친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미안한 마음, 죄책감, 그리고 비난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살아남은 자의 그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그런 것들이 이제 생존자 자살로 이어지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사고 직후 이틀 만에 우리 교감 선생님이 자살한 그런 일이, 아주 불행한 비극적인 일이 바로 생존자 증후군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인데, 이제 그들이 자꾸 외부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서 자꾸 스스로 고립을 하거든요.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살아남았다고 욕먹을까봐, 살아남았다고 비난받을까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죠. 그런 너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스스로 지레 두려워해서 이제 고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그들한테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줘야 하고, 또 그들 중에도 분명히 자아 강도가 높고 또 회복 탄력성도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깨워줘서 빨리 그 자기의 장점을 빨리 느끼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고립하지 말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들어와서 나도 힘들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으니 날 좀 도와달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 그들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분노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자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저희가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대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처들이 2중, 3중, 2차, 3차 트라우마를 계속 우리 희생자 가족들한테는 준 것이죠. 자연재해 같은 것은 그 자연재해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하면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재해가 인재로 지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는, 그렇죠. 구할 수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도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합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도 단순히 슬픔이나 애도가 아니라 분노, 불신, 불안, 두려움, 피해의식,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그 외상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슬픔을 애도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분노나 불신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너무나 믿을 수 없게 해놓고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대책 마련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하고 수습도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는 그 순간 선원들이나 선장이 아이들한테 기다리라고 했던 것과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컬하고 매우 역설적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지금 이 유가족들이 언젠가는 국민적 관심사에서 잊혀져서 이렇게 우리만 고립되어서 우리만 고군분투하는 고립된 그냥 집단이 돼버리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그 불신감이나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과거의 그런 참사 대책이나 그런 것과 별로 차별성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이 유가족분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단원고가 구경거리인가요? 거기에 이제 저는 오버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안산이 구경거리인가요? 네. 분향소가 구경거리인가요?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슬퍼하긴 하고 애도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자기 연민에 혹시는 자기 서름에 가서 애도하고 그러는 건 아닌지 정말 그들의 입장이 돼서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는 이제 문헌에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가 도와드릴게요, 위로해드릴게요 와서 찾아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함께 그냥 그저 있어주는 거라면, 있어주면서 허드렛 일 하는 거라면, 또는 지금 내가 큰애 찾느라고 정신이 없으니 동생을 좀 봐줬으면 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묵묵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참 저는 감사하고 정말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는데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차갑게 진상규명과 원인규명과 대책과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감시하고 함께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진 않을까. 거기에는 물론 잊지 않는 거, 기억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국민들이 해줄 위로, 직간접적인 피해자들한테 해줄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참사로 인한 일 중에 굉장히 좀 마음에 슬프고 또 와닿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유가족분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KBS로 청와대로 가셨는데 그냥 그 떼약볕 아래서 한참 기다리셔야 하고 그런 장면을 보는 게 참 그 가슴이 아픈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분들의 심정을 공감을 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지도층에서의 좀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우리 사회의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게 감정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감정이 아니고 상당히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기.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그렇죠. 입장이라면 상당히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그 능력이거든요. 정신과에서는 공감 능력을 이제 엠퍼시라고 하는데 동정이라는 심퍼시하고는 다르겠어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유지한 채 저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사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유연성으로 되는 겁니다. 네. 막 같이 슬퍼하고 막 같이 울고 그러는 거를 이제 동정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조금 다른 것이죠. 예. 그거는 어찌 보면은 배운 사람이고 지도층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그게 없는 사람이라면 지도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도층 중에 몇몇 인사들 중에는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들이나 소수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그 분노와 불신에는 억울한 소수 집단이 돼버리면 어떡하나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일반 국민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이해하시는데
그 몇몇 분들은 워낙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보려는 의지도 없으셔서 그런지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연약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아신다면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보듬어주고 펑펑 울거든요. 그러면 안아주면 되는 것이고 같은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 쉬운 것이 왜 안 될까? 너무 이해가 안 돼. 여기 왜 왔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빨리 대처했다면 애들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3, 4일을 갖다가 물에다 잠겨놓고선 구조한다고 구조입니까? 그냥 애들 시신 뜬 거 그냥, 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잘못된 공무원 관리들 다 그냥 정말 안 좋은 얘기라면 싸그리 갈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똑바로 섭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KBS 앞에서 외쳤는데 지금은 나라 위에 KBS가 있고 우리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 없는 나라. 상황 전체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갔을 때 대통령을 찾아가고 청와대를 찾아갔을 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지도자를 우리는 왜 못 가지고 있나요?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저도 이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면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이런데 그 어른들이 우리 미래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과연 우리 어른 누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흔쾌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동안 잘못돼 왔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못했던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쉽게 잊지 않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계속 일깨워 나갈 테이니 함께 너희들도 성장하면서 함께 참여해서 지켜보고 같이 감시해달라. 함께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는 잠재력이 훌륭한 국민이므로 결국은 잘 극복할 것이다. 그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잘 극복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는 말씀. 미안하다는 말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이 사건에서, 이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시작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안산에서 열렸던 이제 추모 촛불 집회 때 아이들이 한 이야기, 연설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안산 추모 집회에서 어떤 분이 거길 다녀오신 어떤 분이 그 연설문을 듣고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저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안산에서 고등학생들의 연설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통은 정부의 수준이 시민의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의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의, 정부와 언론의 역할, 인간에 대한 예의 등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습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사고 직후에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직후 때. 네,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자. 서로 비난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끼리는 비난하지 말자. 얼마나 어른스럽고 성숙합니까?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건강하고 회복력도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다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미래, 희망이 그래도 있구나. 아, 우리가 이런 건강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잘 갖고 나가야지 이 친구들을 더 이상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더 불신을 더 강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 효율과 능률 이런 걸로 위해서만 달려왔던 그런 방식에서 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저도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존한 학생들, 희생된 학생들의 유가족들, 또 직간접적인 피해자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과거처럼 쉽게 잊혀질까 봐 우리만 외롭게 고립되어 혼자 싸울까 봐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국민들 부디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되 차갑고 이성적이고 그렇지만 길게 함께 분노하고 또 앞으로의 대응 과정을 그분들과 함께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머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